우리 아이의 궁합이 나랑 맞냐? 궁합. 궁합을 궁합. 받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 답변을 전 진짜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 어떤 배우? 텐션이 너무 달라.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잘 맞아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이아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의 궁합이 나랑 맞냐? 궁합. 궁합을 궁합. 받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분은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데 맞느냐 맞지 않느냐. 답변을 전 진짜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 어떤 배우? 텐션이 너무 달라.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밖에 나와서 제가 좀 흥이 많잖아요. 노래 나오면 리듬도 타고 그러면 질색팔색을 하고 엄마 제발 좀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나한테 말 걸지 마 이러면서 그렇게 저를 억압해요. 핍박받아요. 그렇게 수줍음이 많고 나온 김에 어디 가고 싶은 데가 많잖아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고 싶은데 얘는 언제 집에 가? 가자 이제 몇 분 있다 갈지 알려줘. 막 이런 식으로 저를 쫀단 말이에요. 아 성향 진짜 안 맞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잘 맞아요. 저희가 오늘 다룰 게 TCI라는 검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건데 검사를 두 분께 먼저 의뢰를 드려서 검사지를 받았어요. 안 맞아? 전반적으로 TCI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해석했을 때 두 분은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CI는 기질 성격 진단 검사. 이거를 개발한 사람은 미국 정신 의사 이자 유전학자 클로드 로버트 클로링러 혼자만 한 거 아니고 동료들이랑 같이 심리 생물학적인 인성 모델을 기초로 개발했는데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TCI가 기질과 성격. 기질은 유전적이고 잘 변하지 않는 거. 성격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검사를 하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고방식, 감정 양식, 행동 패턴, 대인관계 양상.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걸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TCI를 활용을 하는데 실제로 임상 심리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양육 태도나 요즘에는 커플로 서로 어떤 성향인지 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TCI가 만 3세부터 노인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버전별로 다양하게 있고 그거를 그 척도에 맞춰서 이 아이가 어떤 군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검사라고 볼 수 있고 폭넓게 할 수 있는 검사라고 볼 수 있죠. 기질에는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성격에 뭐가 있냐? 자율성, 연애감, 자기추월. 그럼 이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하면 새로운 거에 대한 자극을 추구하는 거. 자극추구. 위험회피는 내가 위험할 것 같은가 행동을 억제하는 거.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은 사회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어떤 보상받고 그 부분에 대한 반응 정도를 평가하는 게 사회적 민감성이고 인내력은 사회적 민감성은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보상이라고 본다면 인내력은 즉각적인 보상은 아니에요. 내가 보상을 즉각적이지 않지만 내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 나갈 때 꾸준히 어떤 힘을 가져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근성 같은 거를 인내력이라고 봅니다. 그게 기질인데 기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유전적이고 대체로는 고정되어 있다. 말 그대로 그 범주하에서 절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거든요. 성격은 뭐냐? 자율성과 연대감과 자기추월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자율성은 스스로 행동을 하고 그거에 맞게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도. 연대감은 타인을 수용해서 그 사람을 성숙하게 대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 번째는 나와 타인을 초월하는 세상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이제 자기초월이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사례를 드리면 어떤 엄마가 자극추구가 낮고 위험회피가 높고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엄마가 왔어요. 이런 엄마는 어떤 엄마냐면 자극적인 거는 별로 추구하지 않아. 그런데 이 엄마는 위험한 거에 대해 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냐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거지. 튀는 행동 안 하시겠네요. 겸손하고 되도록이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게 되게 많아지고. 네, 규율 많아지고 이런 엄마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자극 높아. 그래 위험회피 낮아?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 그러면은 야 나 이번에 1등 했다? 이러면서 막 이래. 너 꼴등했다며? 이러면서 이제 아이가 막 그 장르 엄마는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럴까? 그리고 뭔가 자극 죽으면 뭔가 자기 들어왔으면 너무 궁금해서 튀어나가서 그걸 관찰하고 보고 만져보고 막 맛보고 해야 되는데 엄마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 거야.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얘가 이걸 왜 갑자기 입에 넣지?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동은 내 얘기 어긋나는데 얘가 왜 이러지? 막 이런 그런 안 맞는 거야.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땠냐면 엄마랑 성향이 비슷해요. 위험회피가 높고 뭐 사회적 민감성도 대체로 그냥 괜찮고 자극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나처럼 살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엄마가 데리고 오셨어요. 그 나처럼 되는 것도 싫고 나와 다른 것도 싫고 아이가 나처럼 주눅들고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해서 항상 소심하게 사는 게 자신은 살아보니까 별로였던 거죠. 두 아이가 너무 성격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코칭을 할 수 있는 거지. 자극추구가 심한 아이들은 절제가 잘 안 돼요.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한 구분이 조금 많이 알려줘야 돼. 맞아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아이가 탐색하고 엄마가 참아야 되지만 아이가 정도를 지나쳤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셔야 한다. 제한해줘야 된다. 제한. 절제가 중요하거든요. 자극추구가 높고 인내력이 있으면 내가 무언가에 대한 보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중독과도 사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제할 것들에 대한 경계선을 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성격은 뭐냐? 이 성격을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해서 잘 융통해 나가고 타인과도 세상과도 잘 살아가느냐 이 부분을 보는 게 성격인데 어느 정도 범위를 설정해서 권한을 심어주는 것도 자율성을 높이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네가 해냈네? 네가 한 거네? 하고 안에 돌려주는 게 그게 결국엔 자율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연대감은 쟤는 어땠을 것 같아? 엄마가 대신 풀어주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마가 이제 양육 코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하고 그럼 두 분은 왜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치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TCI는 0점부터 30점까지가 낮은 수치예요. 그리고 30점에서 70점까지가 중간 수치, 70점에서 100점까지가 높은 수치라고 보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효원쌤 같은 경우는 자극추가 높고 UMP 낮고 사회적 민감성은 중간이고 인내력은 높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자녀분은 어떠시냐? 자극추구 낮고 UMP 높고 사회적 민감성 낮고 인내력 낮고 이런 경우는 나의 모든 신경은 위험을 경계하고 가늠하고 그것들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알고 난 후에 행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신중한 되게 신중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엄마 입장에서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라는 생각이 들죠.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경우는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많은 경험들을 해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경험들에 대한 누적이 무엇을 하는 게 조금 편안해져. 그리고 이런 경우는 되게 예민하거든요. 모든 감각적이게 예민해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환경이 들어갔다. 소리, 촉각, 시각 이게 다 예민해.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려고 해도 그걸 거부하거나 차단할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거절당하는 거지. 뭐 할래? 하자? 싫어. 뭐 할래? 하자? 싫어. 그래서 나중에는 당연히 거절할 거야. 그래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정도까지.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끌고 가기까지가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늘은 이걸 하는 날이니까 가야 해. 라고 아이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 해. 뭐 이런 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노출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이는 약간 사실 끌고 나가야 되는구나. 선택권을 만약에 줬어? 뭐 할래? 나갈래? 그럼 편한 거 선택하겠지. 저는 안 나가요. 우리 딸이야.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으로 던지지 말고 해야 한다고 아이한테 알려주고 우리가 하도록 하자. 언제까지 할 수 있어?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지. 아이한테 질문을 던져주면 그거는 아이한테 선택권을 준 거기 때문에 결국엔 아이는 편한 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화를 받는 거죠. 안 네. 하는 행동을. 근데 선택권을 줬는데 너 왜 그거 선택해? 아니잖아.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는 또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저희 딸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할지 물어봤잖아. 결정하라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뭔가 자극을 추구해서 뭔가 행동하기까지 엄청난 인내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사실 사리가 크죠. 나왔겠다. 근데 인내력이 높으시잖아요. 했다. 근데 제가 밖에서 보는 아들은 인내력이 높은데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박하게 하는 부분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가 고등학교 때 그쵸. 했었던 거라서 지금 하는 수치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인내력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는데 경험적인 부분 그리고 성공적인 경험들을 했을 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봐요. 유전적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환경적으로 경험적인 수치도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들은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참고 끈질기게 너무 했어. 그래서 소진이 왔어. 아 이제 인내고 뭐고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해서 인내력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포기하는 거죠. 아무튼 놓아버린 거지. 인내의 과거를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살자 해서 인내력이 좀 낮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사실 자기 보고식이잖아요. 네. 그 심리적인 상태를 배제할 수는 없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심리적인 상태도 사실 봐야 되는 부분
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고정화돼서 그렇다라고 보다는 이 부분이 왜 낮아졌는지 왜 낮은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궁합이 맞느냐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선생님은 자극추가 너무 높아. 진짜 높고 위험회피 낮고 사회적 민감성 높고 인내력은 중간이에요. 그러면은 자녀분은 어떠냐? 자극추구 중간, 위험회피 높고 사회적 민감성 낮고 인내력은 중간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위험회피가 크기 때문에 가늠이 돼야 돼. 엄마는 그렇잖아.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게 너무 좋고 그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인 거지. 근데 얘는 눈에 띄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 안전이 되게 중요한 아이인데 엄마는 나가. 옆에 있는 사람이 문을 활짝 열어! 이렇게 막 이러고 있어, 엄마가. 근데 이제 얘는 나는 저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오직 관심은 뭐냐? 내가 가늠할 수 있느냐? 가늠할 수 없느냐?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없느냐?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이는 거의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집에서 괜찮다고 하는 건 집은 익숙하지. 엄마가 어떤 사람이고 아빠가 어떤 사람이고 이게 익숙한데 밖에 나가면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네. 익숙하지 않은 자극들 안에서 나는 튀고 싶지 않은데 그 오빠는 반대로 튀고 싶고 왜 튀고 싶고 엄마가 나의 골칫거리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내 안전의 영역에 있어서 언제나 이제 배제돼. 엄마가 빌런 맞아요. 범인은 엄마. 그래서 아이가 불편해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양육을 해줘야 되냐. 사회적 민감성이 이면 진짜 낮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이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환경을 마련해줘서 사람들하고 뭔가를 같이 하는 것들을 하면서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을 맡기도 해보고 어떠한 리더십을 갖기도 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맞추기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거든. 그러면 민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책임에 따르면. 내 책임에 따르면.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경험해 보도록 하게끔 계속 이제 아이한테 해보자. 이번에 해야 된대. 이번에 아하. 과제래. 이번에 뭐 이런 게 있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하고 계속 해보게끔 하는 것이 아이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죠. 그럼 선생님 그게 수치로 딱 나오잖아요. 점수. 꼭 100점 만점이어갖고 100분위로 30점, 70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점수가 높으면 좋은 건가? 아니 기질이라는 거는 좋고 나쁜 게 사실 없고 그 기질로 잘 키우면 장점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키워주고 부족한 거는 지지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부족한 걸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이렇게 보완을 해주라는 거는 극단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간 정도가 좋다든지 그런 걸 전제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위험의 피를 너무 강하게 그걸 하다 보면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이가 안정할 수 있게 많은 경험들을 해주면 내 위험 회피를 하기는 하되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사실 아이가 아는 거거든요. 그거를 경험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아까 사회적 민감성이 낮았던 거는 이 정도면은 진짜 낮은 수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회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거 너무 낮아서 그 기능을 못한다라는 건 경험이 되지 않았다거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영향을 덜 미쳤다라는 건데 그것들을 좀 그렇다고 수치 확 바뀌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노출을 해줬을 때 아이가 적응적인 부분들을 자기 기질에 따라서 더 편안하게 환경에 적응할 수 나갈 수 있게 있다라는 도와줄 부분들이 수 있기 있다. 때문에 바꾸자는 의미라기보다는 적응적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좀 살아갈 수 있게 돕느냐 요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성격적인 부분은 좀 덜 설명을 했는데 이 자율성과 연대감을 플러스해서 자기 기질을 가지고 얼마만큼 운영해서 잘 살아가느냐의 점수를 내는 게 있어요. 이 점수는 높으면 자기가 잘 그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거든요. 나를 잘 알고 타인을 잘 알아서 내가 그 기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유능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수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높을수록 좀 더 기능적으로 좋다라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TCI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걸 되게 유용하게 쓰면 도움을 드릴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검사가 있다. MBTI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요것이 있으니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해 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더 많이 활용하셔서 상담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저희 아이와 제가 잘 맞느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둘 다 잘 안 맞는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어떤 부모와 아이도 이렇게 잘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격 유형 검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기질과 성격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네이처, 너처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도구가 종합적이다라는 네, 느낌도 주고 그래서 공부해 볼 만하겠다, 활용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즐거운 드라이아이